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북한의 성문화 그리고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보다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이 각종 성비리로 떠들썩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요새 많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북한은 성에 있어서 깨끗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각종 성비리, 성매매, 성추행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해 주십시오. 북한만큼 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타락한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윤리설교는 엄격한데 현실은 완전히 썩어 빠져서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성은 완전히 음지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성생활이나 섹스 이런 말만 나오면 음란한 말을 꺼낸다고 질색합니다. 북한이 탈북한 사람들을 걸핏하면 성범죄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성범죄자는 아주 상종 못할 인간처럼 간주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만큼 성범죄가 많은 곳도 드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비일비재하지만 이런 말은 북에서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란 개념조차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간부에게 당해도 고소할 것도 없고 떠들어대면 여자만 손해인 세상이 북한입니다. 기차,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과 잦은 정전으로 인한 지하철 안에서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강한 북한의 여성은 수치심을 느껴 제대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김금혁이라는 탈북자도 성폭행 사건으로 걸리니 도주했는데 이것도 여성과 단둘이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성폭행해도 거의 범죄화되지 않은 북한에서의 왜곡된 성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범죄 행위를 막고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북한 사람들만큼 또 입이 건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술자리에서 뒷소리 하지 말고 쌍소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상에 마주 앉아서 남의 뒷소리나 더욱이 정권을 비방하거나 정책을 시비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해봐야 좋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쌍소리나 하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 사람들이 평소 나누는 말은 매우 걸쭉한데 한국 사람들이 앉아서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한국 같으면 북한 남자들은 대다수 성희롱으로 잡혀가야 마땅합니다. 북한 여성들도 쌍소리에 익숙해서 야한 말들을 하고 또 한국에 비해서 이런 걸 듣는데 매우 관대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부족한 북한에서 그럼 동성애자들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1997년 휴전선 동해 구간을 따라 목숨 걸고 한국에 내려온 장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인데 그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비참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고 아내를 사랑 없는 결혼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탈북 사유를 밝혀 조사관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북한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침식을 같이 하면서 동거를 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여하는 농촌지원, 붉은 청년 그리대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시기 교도대 생활을 비롯해 친구들끼리 함께 자고 먹으며 어울리는 기회가 꽤 많은데 이것이 그들의 집단주의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일종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자들 혹은 여자들끼리 엉켜 돌아가며 어울리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장영진 씨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40년 인생을 살아오며 자신이 왜 남성을 보고 설레었는지, 중매로 결혼한 부인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2015년 쓴 자전적인 소설 붉은 넥타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 고백합니다. 북한에는 장씨처럼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중 동성애란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며 아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부도덕한 정신적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나마 좀 깬 곳이라 그런지 2013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평양에서 50여 명이 연루된 게이 그룹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 그룹에는 김책공대 교원이 핵심 인물이고 주한기관 간부부터 일반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고백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룹을 키운 것입니다. 이게 보이부 귀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매매는 물론 음란물 시청만 해도 교화형을 받는 북한에서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처벌은 더욱 기가 막히죠. 주모자들은 에 처해지고 기타 그룹 사람들은 출당, 추방, 노동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당국은 우리도 동성애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벌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동성애를 하는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동성애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찬반 논란이 많은 것도 저는 알고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견해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서 동성애자라고 성에 처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성교육이 시작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시에 동성애자라고 처하는 잔인함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상 2013년 평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게이그룹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